오늘은 정제 추출 기법의 세 번째 동영상으로서 이와 같이 사람 이름이야 석스레이와 딘스탁 장치라고 하는 두 종류의 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석스레이라고 하는 장치는 뭐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독일의 화학자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출하는 장비야. 뭐 만들어진 건 꽤 오래됐어. 그리고 원래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건데 이제 지금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고체 샘플에서부터 어떤 솔벤트를 사용해서 추출을 하는 그거를 연속적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아주 간단한 장비야. 일단 요거는 내가 이제 우리 의료용 고분자 얘기할 때 독성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독성 평가를 위해서는 양성 대조군, 음성 대조군이 필요하다. 근데 음성 대조군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여기서 음성 대조군이라는 건 균이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안전한 물질을 의미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면 HDP를 깨끗이 정제해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걸 음성 대조군으로, 즉 독성이 없는 물질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근데 시판하고 있는 HDP를 어떻게 정제를 하냐면은 메탄올로 석스레이 추출해서 정제한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메탄올로 석스레이 추출한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뜨거운 메탄올로 연속적으로 추출하는 뭐 개념이 되는데, 일단 여기 팀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정식 명칭은 팀블 필터스인데, 그러니까 필터인데 우리가 보통 팀블이라고 불러. 팀블이 있으면 여기다 팀블이야. 여기가 팀블이고, 팀블 안에 HDP를 집어넣는다고 지금 됐어.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석스레이 장비인데, 여기다 지금 메탄올로 추출하는 거니까 여기 메탄올을 집어넣고, 물론 당연히 온도를 가해서 이제 보일링을 시킨다고. 그럼 메탄올이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통해서 요렇게 메탄올이 올라가는 거야. 됐어? 메탄올이 요렇게 올라간다고, 증발해서. 그래서 여기서 리플럭스관에서 이제 컨덴싱이 돼가지고 액화가 돼서 이쪽으로 떨어지겠지. 지금 메탄올 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인다고. 그러면 일단 메탄올이 액체가 되긴 했지만, 액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뜨거운 상태의 메탄올로 일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렇게 되면 여기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여기 있는 HDP를 추출하는 거야, 뜨거운 메탄올이. 그래서 그림은 이제 팀블 안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팀블 안은 샘플이 들어가 있는 거고, 메탄올이 차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서 올라갈 거라고, 뜨거운 메탄올로. 그지? 메탄올이 이 관을 딱 채우게 되면 어떻게 돼? 계속 추출하는 거야, 뜨거운 메탄올로. 그지? 그러다가 여기 지금 이쪽은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냐면 사이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딱 높이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돼. 여기까지 높이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메탄올이 쫙 빠져나와. 이렇게 쫙 빠져나와서 다시 메탄올이 빠져나오고, 여기 메탄올은 거의 없어진다고. 그러면 다시 메탄올이 위에서 계속 리플럭스가 되니까 다시 메탄올이 내려오고, 메탄올이 쌓여서 추출하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쌓이게 되면 다시 사이픈 효과에 의해서 쭉 내려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탄올로 계속 그러니까 증발시켜서 다시 컨덴싱 시켜서 뜨거운 메탄올로 석스레이 익스트랙션 추출하는데, 메탄올 양은 그냥 똑같은 양이 유지된다는 얘기야. 이 연속적으로 벌써 오랫동안 하고 싶으면 오버나이트 해도 상관없어. 그냥 세팅만 잘 해놓고. 그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뜨거운 메탄올로 추출하는, 그러니까 가장 세게 추출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되겠지. 이렇게 추출하는 걸 우리가 석스레이라고 한다고. 그럼 추출된 불순물들은 여기 다 메탄올 용액으로 남아있을 거고, 여기는 깨끗한 HDP가 남을 거야. 그치?
거꾸로 유용한 물질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지금 내가 이제 이그샘플로 나타낸 거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속슬레이라고 하는 장치야. 두 번째 딘 스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1920년대 딘하고 스탁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건데 이거는 수분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어. 여기서 원유는 기름이야. 기름 중에 섞이지 않는 수분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됐는데 요즘은 유기화학 반응, 특히 에스테르와 반응에서 수분 제거용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산하고 알코올이 반응해서 에스터가 만들어지고 물이 부산물로 빠지는 이런 화학 반응이 있다고. 이걸 에스테르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 이건 당연히 가역 반응이야. 그지? 당연히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걸 정반응 쪽으로 치우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물을 제거를 해줘야 돼. 물을 제거해주면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반응으로만 간다고. 근데 알다시피 물은 수소결합이 강하고 그래서 얘를 제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화학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실제 이건 사실 내가 했던 예인데 옛날 보니까 25년 전 논문에 있는 그림을 갖고 왔는데 베타시토스테롤, 뭐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이야. 스테롤이어서 굉장히 지용성이 높은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천연 물질인데 여기에 OH하고 RCOH, 이제 칼본산하고 에스테르와 반응이야. 위에 있는 것 같은 반응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시딕 촉매를 사용해서 물을 뽑으면서 이 치환체를 만드는 거야. 에스터를 만드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사용한 RCOH는 이렇게 알kyl 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산을 사용했다고. 지방산을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물에 안 녹아. 그래서 솔벤트로는 누구를 사용하느냐? 톨루엔이라고 하는 아로마틱 솔벤트를 사용을 해줘. 포인트는 이 물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이 반응의 키포인트야. 여기 지금 얘가 없다면 여기 플러스 H2O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당연히 다시 에스터를 공격해서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여기서 물을 제거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이 있어. 이거는 공비증류, 아지오트로픽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톨루엔하고 물이 물과 같이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액체가 있을 때 얘네가 같이 있을 때 얘네들의 비점이 더 낮은 온도가 된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아지오트로픽 공비라는 표현을 사용해줘.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이그샘플을 들면 뭐냐면 톨루엔하고 물의 경우 톨루엔은 비점이 110도야. 제법 높아. 물은 알다시피 100도야. 그지? 이거 두 개가 같이 같이 완전히 섞여 있지는 않지만은 같이 있게 되면 섞여 있지 않는 비혼화성이라고. 그지? 이거 두 개가 같이 있게 되면은 각각의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이 물질의 비점이 어디가 되냐 그러면 얘네 이거의 중간 온도가 될 거라고 얼핏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놀랍게도 비점이 각각의 비점보다도 낮아져. 실제적으로 얘는 85도 정도에서 증발이 일어나. 그러니까 훨씬 증발시키기가 좋은 거야. 뭐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이거를 공비중류라는 표현을 공비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해. 이론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흥미가 있는 사람은 보면 될 것 같아. 물리화학 쪽에서 좀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아무튼 현상만 갖고 얘기하자고.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의 증기압의 합이 일기압이 되면 되는 거여서 실제적으로는 더 낮은 온도에서 증발한다라는 거야. 아무튼 이 현상을 이용하면 실험이 아주 쉬워져.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했던 것 같은 이런 반응이 있으면 이 반응물을 다 여기 집어넣는 거야. 촉매까지 여기 집어넣고
뭐 이제 마그네틱 바 같은 거 집어넣어서 스터링을 하면서 온도를 가해줘. 그리고 이제 그림은 이제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으면 여기서 공비 현상으로 의해서 톨루엔하고 물이 같이 여기서부터 증발을 한다라는 얘기야. 증발을 하면 여기는 지금 막혀 있는 거고, 증발을 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리플럭스 관이 있으니까 밑으로 액화가 돼서 떨어져. 그지? 그러면 여기서 받는 거야. 액화가 돼서 떨어지면 여기서 밑에서 받는 거야. 액을. 그지? 실제적으로 실제 실험을 해보면 요 액이 두 층으로 갈라져. 무슨 얘기냐면은 톨루엔하고 물이 섞여 있는 게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둘 다 액화가 돼가지고 여기 존재한다고. 당연히 액체가 됐을 땐 두 개가 분리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톨루엔의 밀도는 0.86 정도고 물은 알다시피 1이니까 어떻게 돼? 물이 밑으로 가고 톨루엔이 위로 가는 두 개 층이 생긴다고. 아주 선명하게 눈으로 보여.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쌓이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양이 많으면 톨루엔은 더 이상 이제 증발돼서 나온 톨루엔은 다시 요로 요렇게 돌아간다라는 얘기야. 이 액을 계속 빼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톨루엔을 공급해줘야지 반응이 가겠지. 이 솔벤트를 공급해줘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떨어지는 물하고 톨루엔은 여기 쌓이고 톨루엔이 위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양이 지나치게 되면 톨루엔은 다시 액으로 돌아온다고. 그럼 다시 여기 반응에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응을 할 때 여기에 부피가 예를 들어서 10ml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처음부터 사용하려는 톨루엔의 양을 10ml 정도 더 집어넣고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톨루엔 대강 10ml 정도는 이쪽에 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양으로 반응을 진행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이론적으로는 이 반응이 100% 갔는지 90% 갔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 나오는 물의 양을 측정을 해줘. 지금 내가 마크를 많이 해서 그림이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볼륨을 측정할 수 있게 눈금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물의 양을 측정해 주게 되면 뭐야? 반응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1몰하고 1몰이 반응시켰다 그러면 물이 1몰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 반응이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8g이 빠지면은 물이 반응이 100% 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반응의 진행 상황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방식에 의해서 물을 제거하고 연속적으로 제거하는 거야. 반응 계속 시키면서 생성되는 물만 제거해 주는 거야. 톨루엔을 여분으로 첨가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뭐 실제 이제 이건 내가 논문에 있는 문장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는데 톨루엔을 솔벤트로 사용하고 딘스탁 트랩을 사용해서 생성되는 물을 제거해서 반응을 진행시켰다라는 얘기가 돼. 딘스탁이 아니었으면 이 반응하기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근데 딘스탁을 이용해서 굉장히 용이하게 반응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돼. 오늘은 일단 큰 틀에서는 정제 추출 기법이라고 해서 실험적으로 하는 이런 기법 중에 사람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두 개를 그냥 묶어서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었다고. 석슬레이하고 딘스탁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기계는 아니지만 얘네들이 없었으면 굉장히 불편했어. 석슬레이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니까 계속 사람이 붙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자동으로 그냥 할 수 있고 딘스탁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걸로 합시다.